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분야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스마트카, 저탄소,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토리 윤창보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시장 전망, 운용 전략, 그리고 추천 섹터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그다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보다 많이 오르는 것은 미국의 GDP 상승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두 번째, 기업 이익의 개선 폭도 더 좋습니다. 내년도 전망되는 기업의 이익의 축소 폭도 더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학개미가 그랬듯이 외국인들도 미국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과 나머지 다른 나라의 시장을 구별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보다도 본질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산업들, 이런 서비스 산업들, 이런 것들이 미국 전체 기업에 있어서의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떻게 전망을 하고 투자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시장의 동력, 다이내믹스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지? 라고 판단한다면 적응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크로 부분이 경기의 정책 강도도 약화되고요, 기저효과도 소멸되고요, 회복세도 둔화되고요, 투자 환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경제의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회복세의 둔화가 침체를 의미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제 성장은요,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지 침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기업 실적의 이익 증가율도 하락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장이 희소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동성 공급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익의 증가, 이익의 모멘텀이 훨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적 성장의 기울기가 주가 상승의 기울기를 앞서가는 쪽,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도의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 소위 팬데믹 전에 2.2% 정도 수준에서 1% 아래까지 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5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내년도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또는 후년도가 됐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시장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3번 정도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준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제 저금리가 마무리되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까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는 경기 확장 정책을 포기하고 저금리 정책을 포기할 만큼 좋아졌는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저금리 상태에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내용이 내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금리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자산 배분에 있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포션이 그다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대상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배분이 될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
머니의 자산 배분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시고 시장을 쳐다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의 운용 방향은 간단하죠. 안정성이 떨어지는 투자 환경 시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성장이 희소하고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은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쳐다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시장의 화두는 기대감에서 이제는 확인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가,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가, M&A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배당을 많이 하거나 주식 취득이 많아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거는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뺀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익과 투자라고 하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적합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도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클 수 있지만 주도주 자체의 가격 변동성도 커지면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한 주도주로 나서려면 앞서 말씀드린 확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부합되는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분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오프닝,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분야,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관련된 분야, 세 번째는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앞으로 이익 성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되는 경제 정상화 분야에서는 결국은 이제 재화적인 소비보다는 서비스적인 소비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셨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행을 비롯한 항공, 레저, 그리고 공연을 비롯한 엔터,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의 유통,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 결국은 가격 정가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정가력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주제에서는 그렇다면 가격 정가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금리의 인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분야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을 비롯한 엔터, 여기에는 또 새로운 동력이 포함이 되고 있죠.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내용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은행도 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비교적 민감하게 잘 적응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것, 즉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에 정부의 정책, 정부의 투자 자금, 기업의 관심,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분야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스마트카, 저탄소,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카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와 내년도에는 특별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장에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는 익히 다 학습이 되신 것 같고요. 자율주행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하드웨어적인 측면 혹은 납품하는 측면, 이런 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이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가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발전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탄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소위 발전 분야도 있을 거고요. 리사이클링에 의한 새로운 발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또한 축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위 현실과 미래를 잘 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타버스죠. 저희가 정의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그런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새로운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익의 원천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탄생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분야도 여기에 포함해서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분야도 많이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하드웨어가 잘 성장을 해야만 메타버스의 또 새로운 영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제3의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국은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은 실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실적은 시장의 기대보다 더 큰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긴 시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비교적 커질 거라고 예상되는 내년 시장 속에서도 위험자산이긴 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스토리였습니다.